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삼 헬시클럽의 수석 컨설턴트 김현숙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나를 살리고 나의 삶을 바꾸는 빼독과 건강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고자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통통했습니다. 한 번도 고등학교 이후로 60kg 미만의 체중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20대 중반쯤부터 옷가게를 시작해서 20년 정도 했는데 40대 초반에 몸이 엄청 피곤했고 귀에 이명이 생겼습니다. 그때 병원과 한의원을 2년 정도 다녔는데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즈음에 우연히 가게에 오신 손님을 통해서 뉴스킨과 TR 제품을 만나게 되었고, 파맥스 제품을 지속적으로 먹으면서 57년의 삶 속에서 지금 가장 날씬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이 프로그램들의 기본적인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빼독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금 알려드려 볼게요. 저는 몸을 공장에 비유를 잘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몸이라는 공장에 어떤 원료를 집어넣게 되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겠죠. 자, 그러고 나면 찌꺼기가 생길 거예요. 이런 찌꺼기를 빨리 바깥으로 배출을 잘해야지 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출 행위를 우리는 빼독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은 원래 빼독 기관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간, 폐, 장, 신장, 피부, 림프, 마음이라는 이렇게 7가지 해독 기관이 원래 인간의 몸에는 있습니다. 자,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해서 90% 이상의 해독을 여기서 담당하고 있어요. 자, 근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그 해독을 원활히 하지 못하겠죠. 자, 그리고 폐는 내가 숨을 쉴 때마다 나쁜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장은 내 몸에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고 나쁜 노폐물을 어때요? 배출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거든요. 자, 근데 장 기능이 나빠지면 그런 것들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신장은 내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폐물을 걸러서 깨끗한 물을 도로내 보내줘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그 기능을 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이런 빼독 프로그램을 할 때 이렇게 피부에 뾰루지처럼 뭐가 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기분이 어떠냐면 좋지 않아요. 자, 그런데 빼독을 하시면서 만약에 피부에 뭐가 난다면 되게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어, 이렇게 해독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을 하고 싶을 때 우리 몸은 내 몸의 가장 큰 장기인 피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로 뭔가 나온다는 거는 어때요? 빼독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림프는 직접적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하수구 같은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내가 진짜 초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독도 어때요? 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 몸에는 이미 이렇게 많은 빼독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요? 자, 내가 이 몸이라는 공장에 넣어주는 원료를 깨끗하고 좋은 걸 잘 넣어주면 이 빼독 기관이 어때요? 일을 적절하게 하면서 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내가 몸이라는 공장에 넣어주는 원료는 음식, 물, 공기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자, 근데 공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음식이랑 물을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제가 오늘 좀 알려드려 볼게요. 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입으로 음식을 탁 먹으면 대부분 위에 음식이 훅 섞여서 내려가서 어때요? 소화가 돼서 소장으로 내려가서 어때 영양소가 흡수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의 장기는 조금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위장에 이제 들어가서 어때요? 위산이라는 게 분비되는데 음식의 종류에 따라 위산의 분비량이 조금 다릅니다. 야채나 과일은 위산이 작게 분비되고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같은 음식들은 위산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을 먼저 드시게 되냐면 밥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드시는 분이 많아요. 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먼저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단백질과 탄수화물 먹게 밥하고 고기하고 먹게 되겠죠. 그러면 위산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야채나 과일이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은 원래 위산이 조금만 있어도 되는데 많이 분비되는 곳에 들어와 버리면 어떠냐면 빨리 부서져 버려요. 그러면 소장에 내려가서 영양소 흡수가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몸은 먼저 들어온 음식을 먼저 내보내게 돼 있어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먼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체온이 몇 도냐면 36.5도입니다. 36.5도 한여름 기온하고 똑같죠. 그 기온에 우리가 바깥에 음식을 이렇게 내놓으면 상하기 시작하죠. 자, 우리 몸속에 있는 영양소나 음식들도 똑같거든요. 자, 이 위 속에서 야채나 과일이 어때요? 빨리 소장으로 내려가서 영양소 흡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위에 적체돼 있기 때문에 어때요? 부패,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서 독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을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음식 드시는 순서를 조금 바꿔주시면 아주 좋아요. 늘 식사를 하실 때 야채를 먼저 좀 드세요. 항상 방울토마토 몇 개 먹는다든지 브로콜리를 몇 개 찝어서 드신다든지 이런 걸 먼저 하신 다음에 단백질 종류를 고기나 어때요? 뭐 두부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이런 거 드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탄수화물, 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드시면 야채를 먼저 먹었으니까 어때요? 위산이 조금 적절한 양이 분비되겠죠. 그러면 야채는 자기 속도에 맞게 부서져서 내려갈 거예요. 자, 근데 위산이 조금 분비되는 곳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어때요? 어, 이 위산이 작기 때문에 천천히 부서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 음식이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길면서 포만감이 되게 길어지는 어떤 그런 식사법이거든요. 그래서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식사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과일은 언제 먹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 근데 과일은 공복에 배에 뭐가 없을 때 조금씩만 드시는 거거든요. 한 번에 한 가지 과일만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즘 과일은 사실 되게 달게 키우기 때문에 양을 작게 드시는 게 내 몸에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당은 내 몸에 염증을 많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과 기준으로 한 번 드실 때 한 반 개,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드시는 게 적절한 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음식을 늘상 이런 순서에 맞춰서 먹는 게 쉽지만은 않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식을 주로 드실 거예요. 자, 잡곡밥에 나물 반찬을 드시면 이런 효과와 비슷하니까 나물이 많은 반찬으로 되어 잡곡밥이랑 같이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순서에 이렇게 맞게 드시든지 아니면 건강한 한식을 드시게 되면 아주 식사법이 좋은 식사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물입니다. 음식 먹는 게 중요도가 100이라면 물은 곱하기 1000을 할 만큼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내 몸의 70%가 수분이고 혈액은 90% 정도가 수분입니다. 자, 그러면 70%, 인체의 70% 정도의 수분량을 맞추려면 어느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게 좋으냐면 체중 1kg당 30ml 정도 물은 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 체중이 60kg이에요. 그러면 60 곱하기 30ml 하면 어때요? 1.8리터 정도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커피나 차를 자주 마셔요. 자, 근데 이런 차들은 어때요? 이뇨작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을 더 드셔야 돼요. 그래서 커피 한 잔에 한 잔 드시게 되면 물 500ml 추가. 자, 그러면 어때요? 60kg 기준으로 내가 1.8리터 하루에 적정한 양의 물인데 거기에 어때 커피 한 잔을 만약에 드셨다. 그러면 500ml 추가해서 나의 하루 적정 물량은 2.3리터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내가 하루 먹어야 될 물량을 이렇게 어떻게 계산해서 드시게 된다면 조금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되게 힘들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2리터 정도 되는 물량을 내가 하루 내에 마셔내려면 어떻게 드시면 좋냐면 30분 정도 시간 차를 두고 100에서 200ml를 홀짝홀짝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내가 평소에 물을 하루에 500에서 뭐 1리터 정도 이렇게밖에 먹고 있지 않아. 한꺼번에 바로 2리터를 먹는다고 그걸 다 흡수하지는 못합니다. 이 물을 어때요? 천천히 이렇게 드셔주셔야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작용을 해서 어때요? 청소하면서 배출돼서 나오는데, 어, 갑자기 1리터 먹던 사람이 갑자기 어때 2리터 늘린다고 그게 잘 원활하게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물을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하시면 좋고,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물 500도 잘 못 먹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일주일 간격으로 물을 500ml씩 늘려가는 어떤 그런 단계적으로 물을 늘려가는 그런 행위를 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내 몸에 가장 좋은 물은 음양탕이라는 물이에요. 음양탕은 뭐냐 하면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은 거예요. 섞자마자 바로 드셔야 됩니다. 왜? 섞자마자 바로 어때요? 뜨거운과 찬 것의 대류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몸의 순환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몸에 아주 어때요?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음양탕 한 잔 정도는 꼭 드셔주시고 하루 중에 음양탕을 매번 드실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있잖아요. 심장에 펌프질에 의해서 동맥으로 손끝, 발끝, 머리끝으로 혈액이 탁 흘러가요. 그러면 영양소 공급이라든지 산소 공급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끝까지 가서 일을 하고 되돌아올 때는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거든요. 자, 그런데 끝까지 가서 일이란 걸 하기 때문에 찌꺼기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 찌꺼기가 만약에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 들어오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정맥 옆에 찌꺼기가 지나다니는 통로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림프라고 부릅니다. 자, 사람들은 혈관 속에 혈액이 물처럼 알아서 흐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그 동맥의 혈액은 어떻게 흐르냐면 혈액 속에 미네랄이란 게 녹아져 있어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런 영양소들이 있는데 이게 도미노처럼 혈액을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미네랄을 잘 드셔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내 몸에 칼슘이 100% 있는데 1%는 반드시 혈액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1%가 혈액순환을 시키는 거거든요. 나머지 99%는 뼈나 이런 필요한 곳에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충분하게 이 칼슘을 먹어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뼈에 칼슘을 막 빼와서 씁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내가 칼슘을 먹어주지 않는다면 골소공증, 골다공증 이런 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을 균형 있게 골고루 잘 드셔주시는 게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내 몸의 여러 가지 장기들이 기능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이라 생각하고 영양소를 균형 있게 챙겨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맥은 이렇게 왜, 거꾸로 올라오는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판막이라는 게 혈관에 어때요? 받쳐주는 판막이라는 게 혈관 사이에 판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심장이 펌프질을 탁 할 때 그 판막이 열리면서 혈액이 위로 솟구쳐서 올라오거든요. 자, 그런데 혈관이 노화가 되고 힘이 없게 되면 혈액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이 자꾸 밑으로 고이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지정맥류 같은 그런 병들이 생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혈관을 건강하고 젊게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그거 잘 되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혈관을 받쳐주는 근육들인데 그 근육들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든다면은 이 지지대처럼 받쳐주는 기능이 있어서 좋거든요. 그, 근육들을 지지하고 받쳐줄 수 있게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갈바닉과 웰스파가 하는 역할이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혈관을 고속도로에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고속도로가 동맥, 정맥 같은 혈관이라고 생각하고 갓길은 림프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고속도로에 막 차가 달리고 있는데 사고가 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어때요? 갓길로 경찰차, 레카차가 막 왔었대요. 이 사고를 수습해서 막 차를 빼내겠죠. 자, 근데 이 갓길이 림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림프는 노폐물이 청소되는
통로거든요. 우리 하수구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에 독소, 중금속, 노폐물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몸에 훅 퍼지게 되면 내 건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떠냐면 그런 독소들을 보자기 싸듯이 지방이 싹 싸가지고 어디에 이 림프에다가 딱딱 버려 놓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림프 청소를 해주면 좋아요. 림프 청소를 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면역력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 지방 대사가 엄청나게 잘 돼요. 자, 근데 림프 청소를 어떻게 하냐? 림프 청소는 림프액으로 합니다. 액이 뭐예요? 결국 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을 30분마다, 1시간마다 홀짝홀짝 천천히 드실 때마다 이 림프를 청소하면서 몸에서 노폐물을 빼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어때요?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내 몸을 빼독을 하고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물을 꼭 잘 챙겨서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효소라는 것을 써서 늘 몸의 모든 일을 다 하거든요. 자, 이 효소는 내 몸의 화학 반응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수백만 개 만들어서 수백만 개를 쓰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냥 딱 한 10개 정도 그냥 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내 몸의 효소는 소화에 5개 쓰고 대사에 5개 쓰는 게 하루의 적정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소화를 하는 일에 5개 정도 쓰려면 내가 음식을 어느 정도 느낌나게 드셔야 되냐면, 아, 나 배부른지 안 부른지 잘 모르겠네. 이 느낌으로 드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배가 좀 부른 느낌으로 식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배가 부른 느낌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6개 써버리고 좀 더 부르면 7개. 배가 진짜 부른 느낌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10개를 써버리게 돼요. 소화라는 일에 저렇게 다 써버리면 대사라는 일을 어때요? 충분히 못 하잖아요. 내가 소화에 6개 써버리면 대사는 어때? 4개밖에 못 합니다. 원래 인간이 적정량의 대사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어때요? 4개만 하고 돼. 1개는 남겨놓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다음날 내가 이 효소가 좀 적게 먹어서 남으면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어때요? 소화에 7개 써버리고, 대사에 쓸 게 3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2개를 또 남겨놓게 돼요. 자, 그 다음날 친구 생일에 갔는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 10개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사에 쓸 게 1개도 없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 대사라는 일을 어때? 5개 또 이렇게 남겨놓게 돼요. 자, 할 일을 책상 위에 주르륵 늘어놓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자, 그렇게 늘어놓으면 솔직히 말해서 좀 보기가 싫잖아요. 그때 나의 뇌가 나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야, 너 이렇게 늘어뜨려 놔서 보기가 싫다. 내가 이거 안 보이게 창고를 딱 지어줄게 하면서 창고를 탁 지어줍니다. 창고가 딱 지어지는 순간 나의 뇌는 2차 명령을 또 내려요. 뭐라고? 이 창고가 채워놓은 거 탁 하고 나면 어때요? 빈 공간이 생길 거잖아요. 빈 공간이 있으면 빈 공간을 한번 채워봐봐. 이런 뇌의 명령이 또 내려지거든요. 자, 어, 이 창고, 지방 창고를 어때요? 채우라는 그 2차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어요. 자, 그런데 저녁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어때요? 맥주 광고가 탁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맥주 광고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나냐면 왠지 그 맥주 한 잔과 닭다리 하나가 뜯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때요? 뇌의 신호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몸에 살이 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몸에 어때요? 대사 기능이 뚝 떨어지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TRME 프로그램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쌓아놓고 하지 못했던 이 대사를 집중적으로 해줍니다. 자, 첫 번째 내 몸의 신진대사 기능을 아주 높여줍니다. 우리 신진대사가 잘 되면 내 몸이 건강한 거 아시죠? 그죠? 자, 그리고 휴식기 대사라고 해서 내가 가만히 어때 이 제품들을 먹고 별거 안 하고 쉬고 있는데도 얘는 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처리하지 못하고 남겨놨던 이 일들을 어때요?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TRM를 드시는 분들 중에 나 먹고 이거 열심히 챙겨 먹고 별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내 몸의 부피감이 이렇게 줄어드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내 몸의 체지방을 줄여줍니다. 자, 이게 빼독 프로그램인데, 자꾸 체지방이 빠진다, 다이어트가 된다, 살이 빠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자, 왜 그러냐면 내 몸에 독소, 중금속, 노폐물이 어디 가서 붙어 있다? 지방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빼독을 하게 되면 내 몸에 어때요? 체지방이 감소하면서 살이 빠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때요? 내 몸의 근육을 높여줍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뭐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몸을 건강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할 때 체중도 빠지고 지방도 빠지고 근육도 빠지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빠지면 어떠냐면 다시 내가 원래의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빠르게 옛날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심지어는 어때요? 더 빠르게 살이 찌기도 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체지방이 빠진 자리에 근육을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요요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 TRM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때요? 근육 형성을 많이 해주게끔, 근육을 어때 빠지지 않게 유지하게끔 하는 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쉐이크라든지 쉐이프 S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드시게 되면은 근육이 증가하는 것들을 인바디를 통해서 눈으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스트레스 없이 식욕 조절이 가능합니다. 내 몸에 혈당이라는 이 아이를 어때요? 적절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식사를 적절하게 먹고 조금 먹었는데 배부르고 이런 느낌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억지로 막 덜 먹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식욕 조절을 이제 잘 해주니까 식품을 때에 맞게끔 요때 잘 챙겨 드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혈당입니다. 왜? 요즘 외부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고 배달 음식도 많이 드시고 하기 때문에 설탕이라는 이 단 성분들이 음식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치게 되는데 그런 혈당 조절에 아주 탁월한 성분들이 이 TR미 속에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챙겨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TR미 빼독 프로그램을 어떤 분은 165만 원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00만 원 정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때요? 300만 원 넘게도 세팅을 받아서 하신 분들 있죠. 자, 그런데 이 비용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되게 비싼 느낌으로 다가가실 거예요. 제가 조금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세수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하죠. 샤워도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정도 할 거예요. 목욕은 뭐 적어도 1, 2주 한 번 정도 하시겠죠. 자, 그런데 내 몸속 대청소는 혹시 얼마나 하실까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겉껍데기는 자주 씻어요. 하지만 몸속의 세포, 장기 이런 것들은 어때요? 거의 청소를 하지 않거든요. 이 빼독 프로그램은 내 몸속을 한 번 3개월에 걸쳐서 완전히 깨끗하게 대청소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비용을 저렇게 쓰는데 혹시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되시죠? 자, 제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들이 이사를 해요. 그러면 그 집에 얼마 정도 사실 생각이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해보거든요. 자, 그러면 뭐 2년 있다 이사한다는 분, 뭐 4년 있다 이사한다는 분도 있고, 근데 10년을 잘 넘지 않더라고요. 자, 근데 10년 정도 살 집에 내가 이사를 가면서 그냥 가시는 분 거의 없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인테리어란 걸 해요. 그 금액이 어때요?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한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가시거든요. 자, 10년 정도 살 집에 돈을 어때요? 1,000에서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가요. 자, 그런데 나는 지금부터 살면 몇 살까지 살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 살 날이 어때요? 최소한 30년, 50년, 60년 되게 길게 남으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오래 사는 내 몸을 위해서 300만 원 들여서 대청소를 한다? 혹시 이게 비싸게 생각되시나요?
저는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컨설팅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이렇게 오래 살게 되면서 내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반드시 질병 한두 개쯤은 내 몸에 찾아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하고 나면 나중에 나한테 올 질병 중에 한 개 정도는 분명히 어때요?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터득하게 될 거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기회 동안 어때 여러분들이 그 건강 프로그램을 배워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병원에 갖다 주는 의료비가 얼마냐면 남자들은 한 1억 정도 되고요. 여자들은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된대요. 자, 근데 이걸 언제 다 쓰냐? 65세 이후부터 대부분 쓴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 나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이 165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이 돈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쓰는 의료비 중에 많은 부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내가 건강해지는 방법이라는 이런 것들을 33일씩 클럽을 통해서 배워가시고 이번 기회에 진짜 어때요?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나를 살리고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져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